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염증을 없애는 항염증식품, 차, 약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등어, 시금치, 들깨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책 여기저기에 흩어진 음식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번 111번째 이야기는 항염증 음식과 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체내 염증을 빼내는 치료 방법은 혈류 손따기가 가장 치료 호흡이 높습니다. 한 20분의 1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음식을 먹어서 차를 마셔서 염증을 빼내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로병사의 원인은 염증 때문이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죠. 환경적인 충격, 빛 충격, 백신 충격, 음식 먹어 소화 충격, 교통사고, 고공, 화재, 흉물 봤다, 구탈당했다, 온도, 습도, 바람, 이 요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백혈구가 싸워서 죽어서 고름이 되죠. 고름이 오장육부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인체는 그 염증을 손끝 발끝으로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질병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쳐내려고 몸에 열을 내는 감기, 정체도 오고 탈모, 수족 변형, 다리 팔에 털나고 홍반점이 생기고 백반증이 생기고 지혈이 생기고 간질이 생기고 뇌졸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인체는 태교, 잉태부터 이 신진대사가 잘 되면 생하여 성장하고 그 사이에 충격을 받아서 염증이 쌓여 대사장애가 생기면 병들고 노화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옆 사진의 단풍나무처럼 다양한 환경적인 충격으로 병이 생겨 질병에 시달리다가 한계에 이르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 줄기인데 그 뿌리, 어떤 뿌리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단풍이 들기도 하고 혹은 가지가 나오지도 않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생로병사의 주된 요인은 모두가 몸속의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 생긴 만큼 적혈구 수치가 줄어들고 적혈구 수치가 줄어들면 체내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죠. 바이러스나 생활 속 다양한 환경적인 충격과 맞서 싸우다 죽은 염증들이 림프절에 쌓이고 그것이 모세혈관을 막아서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염증이 쌓인 곳에는 체온이 낮아져 세포 조직이 살 수 없어 피부가 검어지다가 급기야는 체온이 낮아지면 털이 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오래되면 염증이 쌓이고 또 염증이 쌓여서 혈류가 막혀 양이온을 띠면 적혈구까지 혈전 덩어리 져서 그것이 뭉쳐있다 종양이 되고 암으로 전이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질병은 내가 만든 염증 때문으로 염증이 체내에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은 또다시
해열제, 항생제, 백신 등 주사나 약제를 사용하여서 더 많은 체내 염증을 만들어서 더 큰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장애인 수가 제일 많은 나라고 치매 환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6번째,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염증을 자연산 약재나 음식물이나 차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7번째, 한편 이 모든 음식이나 차까지도 이 먹을 때는 허겁지겁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병돼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입 안에서 침이 많이 생산되도록 해야 됩니다. 즉 처음 꼭 소를 신청하면은 이 체내 암을 만드는 활성산소를 침으로부터 가져와서 멸균하려고 살균하려고 가져오기 때문에 활성산소까지 없앨 수 있는 게 오래 씹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적게 드실수록 좋습니다. 자, 2번째, 항염 음식으로 체내 염증을 제거해 봅니다. 이런 죽은 백혈구 염증이 지금 쌓여서 쓰레기 하치장인 손가락 마디에서 나온 염증이죠. 마늘이 보이네요. 자, 첫 번째, 이 체내 염증을 쳐내는 중에 가장 성분이 강력한 게 바로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알리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니까 결국 면역 기능까지 높아집니다. 뭐 마늘 여기저기 뭐 김치 만들 때 여기저기 먹고 있는데 필요하면 좀 자주 드시면 좋겠죠. 2번째, 그 다음 양파입니다.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위나 장 등 소화기관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회복과 상처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양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부추입니다. 부추는 염증을 제거하는 매우 탁월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청혈,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막힌 혈관을 뚫고 만성 피로를 해소시키고 간 기능을 개선시키고 당뇨를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효험이 높습니다. 특히 이 부추는 비아그라에 버금가는 그런 정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싶다면 뭐 부추전, 뭐 그다음 부추나물 무침 이런 거 자주 드시면 몸에 염증을 쳐내는 데 상당히 효험이 높습니다. 4번째, 케일. 이 비타민 K, 비타민 C, 섬유질이 풍부하고 특히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면역을 강화하고 항암 효과가 매우 좋고 또한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시금치. 이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은 함량을 자랑하는 게 바로 시금치입니다. 이것은 바로 염증을 억제하고 각종 암과 피부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6번째, 강황, 흔히 카레라죠. 이 카레는 커큐민의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산화로 인해서 손상된 DNA를 손상을 억제하고 체내 독소와 노폐물 제거에도 기여를 합니다. 7번째, 이거 외에도 비터, 생강, 표고버섯, 깻잎 등 대부분의 이 채소류는 항염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도 장복하지 말고 3일은 드시고 3일은 다른 것과 바꾸어 드셔야 더 효험이 높습니다. 그래야 간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3번째, 항염증 제거 성분이 많은 식품들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거죠. 뭐 바다에 있는 등푸른 생선, 뭐 연어, 고등어, 참치. 그 다음에 식품으로는 들깨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아마씨 이런 것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고 면역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거나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폴리페놀이 많은 성분. 숙차 아주 좋죠. 블루베리, 뭐 포도, 사과, 양파 등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 또 염증을 예방하고 세포 손상까지 막아줍니다. 세 번째, 비타민 C. 뭐 그냥 약으로 드시지 말고 과일이나 이런 거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딸기, 오렌지, 레몬, 브로콜리, 피망 등에는 역시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면역을 강화하고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타민 E,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시금치 등에 풍부한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셀레늄, 참치, 정어리, 계란, 견과류 등에 있는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줌으로 해서, 즉 활성산소를 많이 없애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많은 발효식품. 발효시킨 음식이 이게 최고의 음식이죠. 김치 발효됐죠. 된장, 간장, 나토, 요거트 등이고, 그 다음 대부분의 알곡, 통곡류, 견과류, 오메가3, 등푸른 생선, 과일, 블루베리, 특히 가지에 이런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살펴본 이 항영식품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 주로 먹는 모든 음식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들은 반드시 3일 정도 드셨으면 3일 후부터 4일 정도는 다른 종류의 식단을 바꾸어 주는 것이 간 기능을 살리려는 길입니다. 간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자, 그다음 항염 성분이 많은 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많네요, 그죠? 자, 첫 번째 가장 좋은 차는 옷차, 건칠차라고도 하죠. 옷은 항염증 작용이 제일 강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우르시올 성분 때문에 옷이 올라서 피부에 염증이 막 솟아나죠. 따라서 허약자, 체내 염증이 많은 사람, 저혈압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주 묽게 저농도로 시험하면은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먹었는데 바로 피부로 염증이 발산되어서 염증이 터져나오려고 발아가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식품이 바로 우르시올 성분입니다. 허약하지 않으면 묽게 해서 자주 드시면 몸 안의 염증을 가장 빠르게 쳐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건피차죠. 유건피, 느릅나무 뿌리입니다. 느릅나무 뿌리. 옛날 구황식물이죠. 옛날 먹을 때거리가 없을 때 이걸 물에 푹 넣어놓으면 허물허물 우묵처럼 끈끈하게 우러나오죠. 거기에 나물 넣어서 끓이면 구황식물인데 이게 바로 비염, 코가 뻥 뚫리는 명약이에요. 항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코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적격입니다. 베툴린이라는 이 성분은 항염, 항균 작용을 하게 되고, 이 느릅나무 액을 섭취하면 피부 점막, 혈관 등
다양한 부위의 염증성 치료에도 활용을 합니다. 세 번째 차, 구절초차입니다. 구절초 여기 있죠. 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소화 촉진과 항염증 효과가 있는 차입니다. 또 활성산소를 없애는 활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가 바로 구절초차입니다. 네 번째, 국화차. 이 국화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죠. 그래서 민감한 피부 혹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여드름도 약간 완화시키는 효험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생강차입니다. 이 생강은 뛰어난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작용이 우수합니다. 면역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며 생강 조각을 물에 넣고 한 10분 정도 팔팔 끓여서 그냥 먹기 힘들면 꿀이나 설탕을 좀 첨가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염 성분이 많은 차 두 번째입니다. 자, 여섯 번째가 강황차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죠. 그래서 카레는 알츠하이머 혹은 관절염, 암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한 가루 자체를 물에 넣고 끓여 마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숙차, 녹차. 카테킨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와 체내 문제를 일으키는 화학 성분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이 숙차는 좋은데 녹차는 특히 한국 사람 위장이 약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가장 안 맞는 게 녹차예요. 녹차는 위의 벽을 핥혀 끓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 많이 있으면 속이 따갑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어성초차. 케라스테닌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을 가집니다. 또한 사포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염작용과 항산화, 항균작용 이런 걸 동시에 하고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에 쌓이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검은화차입니다. 인동초차라고 하죠. 항염증 효과와 면역 조절 작용 그리고 퉁퉁 부은 부기를 없애는 효과를 냅니다. 맛은 달고 독이 없는 차로서 열로 인한 질환, 열이 나는 피부 질환에 탁월한 치료 반응을 보입니다. 또 여름철엔 이걸 마시면 이질균을 억제, 설사를 거치게 하는 효능까지 있습니다. 열 번째, 자, 이 몸에 좋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차를 수년 동안 같은 차를 계속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차가 좋다면 보이차를 몇십 년 이렇게 장복하면 간 기능이 손상되어 얼굴 안색이 시커멓게 자꾸 변합니다. 얼굴이 조금 검어진다 그러면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기운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어떤 차든 3일 정도 마신 후에는 주기적으로 다른 차를 복용한 다음 또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염 최고의 명약, 차를 마실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옷은 항염작용으로 체내 염증을 몸 밖으로 가장 잘 빼냅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고 혈관 확장,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소화기관을 고치는 데 탁월한 효험을 지닙니다. 따라서 체내 몸에 나는 염증이 많다,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옷을 섭취하거나 스치기만 해도 두더기, 발진이 나오죠. 이건 좋은 거예요. 왜? 이는 체내에 그동안 깊숙하게 쌓이는 염증을 쳐내는 것이죠. 쳐내서 피부도 빼내려고 받아가는 것이니까 적당히 즐기거나 아니면 심하면
혈류 손따기와 염증을 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런 현상들은 전부 뭐냐? 안에 암이 되고 종양이 될 염증을 피부로 빼내는 거니까 좋은 거죠. 필요하면 여기 바늘 몇 군데 쿵쿵 찔러가 염증을 좀 더 빼준다든지 뭐 좀 가려우면 뭐 식초 같은 거 발라서 치료하면 오히려 몸의 전체적인 건강은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사진은 피부의 염증을 발악하는 피부죠. 얼마나 증거겠습니까? 이런 염증 때문에 결국은 암이 생기고 하는 거. 피부 나오면 결국은 다 고쳐진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자, 옷이 오르는 현상은 우시올이라는 휘발성 성분 때문인데 이것은 체내 염증을 피부로 보내어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염증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성분이에요. 다섯 번째, 만약에 오똑이 올랐다면 해독제는 보통 미나리와 오일을 넣어서 갈아서 즙을 내어 복용하거나 혹은 칠해목을 달여 마시면 오똑이 쉽게 해독이 됩니다. 혹은 피부에 발진이 났다 이럴 경우는 식초나 알코올을 바르면 아주 효과적으로 건조지 않고 시원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 아무리 좋은 옷이나 쑥, 인진쑥, 익모초 등 약재나 식품까지도 반드시 3일은 드시고 4일은 쉬어야 됩니다. 이는 간의 해독력을 살려내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항염 식음료를 음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체내에 적체된 림프의 염증과 암세포를 가장 빠르게 쳐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혈류 손따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여섯 번째, 두더기나 피부로 발산된 염증 주머니는 바늘로 찔러 터뜨리면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지난 강좌에도 언급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기에 물렸다. 그러면 그 모기균과 백혈구가 싸워서 이렇게 물집이 생기 염증이 생겨서 결국 염증이 몸짓에 퍼지죠. 딴 거 없습니다. 바늘 요 중앙부 콕 하면 찔러서 손을 요 주위에 이렇게 잡고 꽁꽁 짜버리면 노란 염증하고 피고름이 막 섞여 나와요. 그거 빼버리면 이렇게 눈이 퉁퉁 붓지 않습니다. 이 퉁퉁 부은 눈이 이게 결국은 이게 그냥 되면 이게 종양이 되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아주 작은 데 시작합니다. 개미 한번 물리고 모기 한번 물리고 뭐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모기나 곤충에 물렸을 경우도 바늘로 찌르고 염증을 빼내면 간지럽지 않고 바로 낫는 것처럼 더 염증이 확산되어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가 이렇게 부어있다, 퉁퉁 부어있다. 이 사진은 우리 구선의 노모가 뭐 걸음을 많이 걷는지 한쪽 발가락 쪽에 부어있어요. 부어있으면 우리 모치는 그냥 막 바로 부은 거에서 바로 방을 푹 찌릅니다. 찌르고 나면 그 다음날 싹 가라앉아요. 자, 두 번째, 손따기를 하여 염증을 빼내 림프절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예치 않으면 직접 피부 질환 부위를 사혈침으로 찔러두면 사진과 같이 염증과 피가 섞여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 그 부위가 낫게 됩니다. 이건 제 발에 한번 찔러본 사진이에요. 어딜 하도 운동을 많이 하고 여기에 막 퉁퉁 부어 염증이 있어 제가 한번 빼본 것입니다. 세 번째, 염증과 농백혈, 어저혈이 많은 조직에서는 더 많은 피가 나오는데 이들은 수명이 이미 끝난 죽은 피이므로 나오는 피를 악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빼낼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염증이나 고름은 재살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오래 방치하면 이게 몸속 깊숙이 박혀있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더 큰 종양에서 암세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이 몸 전체에 강건맥에 피부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전체 다 찌르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 손따기를 하여 전신의 염증을 빼내고 혈류를 돌리면 됩니다. 여섯 번째, 가장 조심할 것은 스테로이드제의 약을 복용하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겉보기는 나아 보이지만
오히려 체내 염증을 스테로이드를 또 백혈구와 싸워서 물리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십 배의 염증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염증이 깊숙한 곳에서 암을 만들고 치매환자를 만들고 지체장애를 만들게 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7번째, 자, 갑작스러운 두더기가 혹은 피부가 온몸에 염증이 나오려고 발화를 한다. 이럴 때 개선하는 손딱이 딸점입니다. 음식이나 약을 잘못 먹어 갑자기 나타나는 두더기나 피부 질환을 다스리는 딸점입니다. 자, 첫 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면 적혈구 수치와 건강한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점점 높아져서 감기도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자, 딸점은 다사, 유장주의, 나사, 폐를 다스려주고, 라사, 간과 팔의 혈류를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 가, 발 쪽으로 피를 쫙 옮겨주고, 그 다음 목 기관을 살려줍니다. 그 다음 다 9, 다 10, 즉 이 주위에 염증을 빠르게 빼주어서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딸점이에요. 그래서 기본 손따기에 다 9, 다 10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데 또 다른 데 갑자기 막 아까 본 것처럼 농백혈 고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곳에 3일 차에 한 번 더 따주면 좋습니다. 자, 손가락 움직임이 힘들다, 거북하다 이러면 예방 차원에서 따주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옥당이나 온나물, 부추를 먹어서 체내 염증을 수시로 한번 빼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코피가 막 터지고 하죠.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더 알림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12번째 이야기는 4부작입니다. 생로병사의 원리, 그 중에 다음 1부는 생을 위한, 삶의 성장을 위한 인체의 현상과 특성, 건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생을 위한 것, 2부는 늙어가는 인체의 특징과 건강, 3부는 질병, 병마로 신음하는 인체 현상과 건강, 4부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인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죽기 전 되면 이제 얼굴이 자꾸 살찐 것처럼 붓죠.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